마지하고 동생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요. 혼자 태어나는 애도 마지예요. 자식 하나밖에 안 난 것도 마지라고. 어쨌거나 원래 그 뒤로 있는 건데 안 나와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마지는 마지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다고. 올 때 신도 달라. 같이 오는 신도 다른 신이 온다고. 마지는 무게를 갖고 살아. 일평생.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마지는 비교적 곰투가리 같아. 막 빠릿빠릿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게 잘 안 돼. 근데 본래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무게감 때문에. 마지라는 무게감 때문에 머리 돌아가는 게 생각이 나도 누르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누르는 습관들이 생겨서 마지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촐랑촐랑 되는 마지가 거의 없어. 아무리 성격이 뭐 이렇게 활달하고 뭐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마지는 커가면서 변한다고. 그렇게 무게감에 눌려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고. 같은 체질, 같은 성격,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도 마지하고 막내하고는 드러나는 행동이면 모든 게 다 다르거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 때문에 못하는 게 되게 많아 보여. 마지들이 대부분. 그리고 눈치껏 보고 배울 데가 없어. 눈치껏 보고 배운다는 게 결국엔 자기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 자기 부모를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둘째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성격이면 뭐며 이런 게. 뭐가 달라지냐면 마지가 하는 걸 보거든. 부모가 하는 걸 보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마지가 하는 걸 본다고. 이 마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그게 눈치가 빨라지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구나를 배우거든. 그거 보고 배우는 거 그거 작은 게 아니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맞이는 총대로 온전히 맞으면서 다 사는 거고. 둘째부터는 아, 저렇게 하면 깨지네. 아, 저렇게 하면 칭찬받네는 눈치로 보고 배워서 지 행동 요령이 바뀌어. 맞이랑은 다르게. 둘째부터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맞이가 클까? 그 밑에들이 클까? 맞이가 큰 거야. 묵직하게 받을 뿐이지 잔사랑을 못 받을 뿐이지. 왜냐면 맞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요령이 없어.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더 혼나고 더 깨지고 더 잔소리 듣고 그런단 말이야. 또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요. 첫애는 길러봤어. 어디 애를. 지도 애를 처음 나서 기르잖아.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첫애 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 첫애 낳고 길러보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둘째부터는 마음을 놓지. 비교적. 첫애는 다 노심초사인데 둘째부터는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덜 걱정하고 덜 고민하고 에휴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욕심을. 근데 자식 욕심을 포기하는 게 자식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거든. 사실은. 그잖아. 그러면 자식도 가볍고 부모도 지 욕심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서로 윈윈이 되는 거야. 둘째부터는. 뭐 이런 자식도 이런 원리가 있다고 보면 되게 웃긴 거지 이게. 나도 이제 자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누나 아 쟤는 왜 저러지? 그럴 때 진짜 많았거든.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니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말만 하면 덜 혼날 텐데 잘못해놓고는 잘못했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야단치는 입장에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면 더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야단치다가 결국엔 열불이 터져갖고서 결국엔 뒤집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나는 이제 또 누나한테 짜증이 나는 게 그 불똥이 나한테까지 튀니까 결국에는 괜히 멀쩡히 때 나까지 끌려가서 혼나니까 난 또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혼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혼나다가도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너 이씨 뭐 이래가면서 가만히 지금에 와서 내가 이렇게 누나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집스럽기도 고집스럽지만 그 프리즈 얼어붙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은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이게 굳어버리지. 완전히 딱 굳어버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딱 굳어서 그냥 얼음이 돼버리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 배우고 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인데 이게 상대를 더 화나게 하고 더 열받게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엔 상처가 곰따곰따 터지면서 고집 부리고 지랄 발광 떠는 걸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은정이가 딱 그랬던 것 같아. 요령이 없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이제 은희를 보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잖아. 그러면 이제 맞이잖아. 은희가. 저놈이 야단을 치면 바로바로 반응을 못해. 그러니까 저 위에 언니 누나들 언니들이나 뭐 오빠들이나 뭐 누군가가 있어서 형제 많은 집에서 제가 자랐으면 요령껏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 건데 쟤도 그게 안 됐던 거야.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언젠가 내가 그게 딱 깨달음이 왔어. 아 그렇겠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혼나는 요령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쟤한테 내가 야 상대방이 일단 열받으면 네가 걸림이 없어. 만약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일단 우어우어 미안하다고. 지금 일단 화가 난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잘못이 된 건지 명확하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좀 내가 더디고 느리니까 좀 시간을 일단 좀 줘볼래? 만약에 그게 선생님이면 선생님한테 있는 그대로 아 선생님 사실은 제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뭘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화를 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요령이 없어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또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조곤조곤 네가 설명을 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 너랑은 다르니까 그 포인트에서 화가 난 거니까 상대방이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는 것부터 네가 배워라. 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상대한테 조곤조곤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쭉 설명해 준 적이 한 번 있어. 대부분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너무나 명확한 부분에서 포인트에서 화가 나니까 걔한테 화를 낼 때는 이 부분에서 내가 화가 났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화를 내는 버릇을 나도 갖기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맞서지 마라. 상대가 화났을 때 맞서지 마라. 제일 미련 맞다. 맞서면 결국엔 그건 서로 불똥이 튀어버리니까 맞서지 말고 일단 피해라. 그것도 하나의 행동 요령이다. 그거에 맞서갖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거 난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처리를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 녀석이 내가 이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나면 맞서지 않고 피하지. 맞서지 않고 피하지. 근데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맞서지 않고 피하는데 지도 억울함이 생겨. 그래서 그 억울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갖고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나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워낙 화가 많으니까 얘기해도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가 이해받지 못하냐. 그랬더니 나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 설명을. 내가 설명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 나도 내가 설명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는 아이의 시선이 있어. 지가 아는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문제가 안 되게끔 자기 처리를 잘하는 애야, 쟤도.
성격이 깔끔 떠는 성격이라서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누구한테 폐 안 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해.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 안 되게 산다고 노력을 한다고 안 되냐면 아니 그렇지 않게 되어 있고 왜? 자기가 보는 눈높이가 그 한계가 있는데 시선이 이해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나한테 패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높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쟤는 저럴 수 있고 나도 이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옳아버리기 때문에 상대들이 잘못된 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싸움으로 되고 쌓이게 되거든. 그때도 이제 뭐 혼낼 때 분명히 혼날 일이었는데 자기가 왜 혼나는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지금 험하잖아. 그지? 늦게 다니는 게 안전하지가 않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그게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 위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더 험한 세상도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사는데 저 아이들, 저 나이 때의 아이들 나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더 무섭지 지들이 더 무서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던 거지. 걔 행동은 무서움이 없어서 오는 행동이야. 두려움이 없고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었고 근데 부모 입장에선 그게 아니잖아. 세상이 이런 입장의 차이 보는 안목의 차이 시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설명을 쭉 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가 할 말이 없잖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걱정이 사라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너도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내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 내가 늘 하잖아요. 내 북경 가 있는 동안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엄마한테 전화를 내가 했잖아. 사실 그 뜨거운 나이에 피가 끓는 나이 아니에요. 내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얼마나 피가 뜨거운 나이에요. 보통 그 나이 때 다른 애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을 난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거든. 왜? 그 전화통화 몇 분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편안하게 주무실 걸 알기 때문에 했던 것 뿐이거든. 아버지 어머니가 편안하게 주무실 걸 알기 때문에 그 전화했던 거야. 근데 그 생각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뜨거운 피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철이 들었던 셈이긴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되게 많은 게 상대방이 어떨까, 상대방 생각이 어떨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시선 자체가 내 시선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으로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지. 상대방의 시선으로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 그럼 생각이 깊어지잖아. 그럼 내 행동이 내 맘대로 막 이렇게 가질 않는단 말이야. 상대방이랑 나랑 같이 사는 거잖아. 이 세상은. 그 상대들이 뭐 부모, 자식 사이도 될 수 있고, 부부 사이도 될 수 있고, 뭐 친구 사이도 될 수 있고, 세상 나가서도 될 수 있고, 운전하면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아. 그잖아? 근데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내 바운다리 안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야. 말도 내 앞에 사람과 하는 거고. 그잖아. 그럼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과 내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냐면 1년 365일 24시간 따져봐도 사방팔방이니까 8방에 있는 사람 정도야. 그러면 아무리 많아봐야 8명 정도라고.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내를 삥 둘러싼 8명. 근데 늘 8명이냐고. 어떨 땐 1명이고, 그잖아? 어떨 땐 기껏해야 2-3명이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그렇게 내 신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까지 많지 않단 말이지. 내 인식 안에 다 들어있단 얘기야. 훈련을 조금만 하면. 더군다나
한 번만 내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걸 해보면 이게 늘어가면 늘어가지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때 그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앞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뭘 움직이고 어떻게 뭘 하고 할 때 나랑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나한테 생각이 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두면 나는 편하죠. 왜냐면 엄마가 뭘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여력이 되면 해주면 되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패턴이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아. 난 뭐 먹고 싶은 것도 거의 없고 그잖아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편이니까 사람이 오면 나는 뭘 원해?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하는 얘기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기만 해두면 미리 살짝 얘기만 해두면 가볍게 던져만 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합시다라고서는 그리고 그걸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지는데 그 정보를 안 주면 내 기계를 돌릴 때도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웜업이라고 해갖고 워밍업이라 그러지. 그래서 엔진도 시동을 걸어서 열을 적당하게 받은 상태 내에서 출발을 할 때 기계가 작동이 잘 되지. 모든 기계들이 기름칠을 미리 해야지만 작동이 잘 되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뭐 움직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가자 그러면 훅 하고 가지냐고. 언제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자 했을 때 가지지 않거든. 아니면 또 딴 거 내가 신경 쓰는 게 막 있어갖고 그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자 그러면 짜증나지 않을까? 그렇잖아. 어저께도 그거 경험을 했잖아. 갑자기 점심때 돼갖고 전화 와갖고 가자 그러면 난 저녁 때 집에서 할 일이 있는데 미리 계획된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가자 그러면 그래 갑시다. 물론 내가 일이 없으면 가죠. 내 성격에 가자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고 가고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얘기잖아.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생각만 있어. 그리고 그걸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얘기했는 줄 아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얘기 안 했나? 엄마 나한테 그 소리 진짜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한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알아서 해주지. 특히 이제 보면은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런 게 많지. 그거 꼭 말을 해야 아냐고 여자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한다는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난 그 말이 제일 웃긴 거거든.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 알아서 잘해주지. 그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미련 맞은 말이 없거든. 그러면 말을 안 해도 안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1년 365일 24시간 붙어서 맨날 계속 얘기해야 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아는 걸 상대도 알고 상대가 아는 걸 나도 알아. 그리고 상대의 기질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래서 상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건지 알고 상대도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걸 뻔히 아는 이 정도까지 갔을 때 그랬을 때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려면 정말 10년, 20년, 30년 동안 늘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가능해지는 일이거든. 근데 봐봐.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장 나가고 어디 나가서 뭔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자기 혼자 있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사이에 세상에 오만 정보들을 또 보고 듣고 받아들인다고 내가 보고 경험한 걸 상대방은 몰라요. 또 상대방이 경험한 걸 나는 모르고, 들어온 정보가 다르고 정보의 양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달라. 그러면 나는 내 세상을 살고 저 사람은 저 세상을 살아. 부부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 사이라 하더라도 똑같지 않아. 생각하는 게. 자식이 밖에 나가면 뭘 보고서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아? 그래서 그러잖아.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가 품 안에 끼우고 기를 때는 내가 보여주는 세상을 보고 제가 크지만, 내 품을 떠난 자식은 지가 경험하고 보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럼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아. 그잖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걔랑 계속 얘기를 나눠봐야 돼. 근데 용석이 녀석 같은 경우엔, 막내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자꾸 묻는단 말이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들은 어떻게. 왜냐면 걔 또래 애들이 보통 가지는 생각, 행동 패턴이 다를 수 있거든. 우리 때랑. 조건과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야지만 대화를 나누고 걔한테 이해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지거든. 근데 이건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오직 딱 하나, 정성이다. 거저되는 게 없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된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 원칙은 정성이다. 누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만약에 상대방이 성격이 까칠해. 그래서 뭐 이렇게 곱살맞게 막 얘기 나누고 막 치덕치덕대면서 막 서로 살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이러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도 정성이다. 무슨 정성이냐? 그 사람을 파악했잖냐. 그 상대를 내가 이렇게 보고 파악을 한, 이것도 정성을 들인 거야. 그래서 상대가 쓸데없는 말들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내비두는 거야. 내가 연주한테 그러는 것처럼. 그냥 두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그게 편하거든. 그게 좋고. 오히려 막 이렇게 살갑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불편해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최대한 가깝게 지내는 게 뭐냐면 상대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거든. 그럼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그 자체가 정성을 들이는 거라고. 이미.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대해야 되거든. 다르게 대하는 이 자체가 정성을 들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을 안 해. 아, 사람 다 똑같지. 이래버린다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좌파적인 생각을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걔네들은 정의로운 뭔가 하나를 답을 정해놓고 이건 누구나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버린다고. 그게 독재거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의라는 칼날의 독재라고. 그건 그 환경이 돼서 그걸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있고요, 그 환경이 안 돼서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야, 너 100년 전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거의 정말 동물에 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 너를 길렀는데 네가 정의로운 생각을 할 수나 있겠냐 임마? 라고 하면 그럴 놈 하나도 없거든. 근데 지금 환경에서 지금 생각하는 지금의 잣대로 과거 역사를 판단하고 재단한다? 미친놈? 난 딱 대번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끊임없이 상대적인 거라서. 하여튼 그런 얘기들.